여러분, 오늘 분석할 종목은 KG스틸입니다. KG스틸은 이름만 보면 단순한 철강주처럼 보입니다. 냉연 강판, 아연도 금강판,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제조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KG스틸을 보면 단순 철강주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G스틸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1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는 컬러 강판 고부가 가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 공장 설비 투자입니다. 네 번째는 KG스틸-S&D와 KG스틸-S&I 흡수합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K카 인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KG스틸은 단순히 철강 업황이 좋냐 나쁘냐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KG스틸을 보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KG스틸은 철강 본업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인가? K카 인수는 성장 동력인가 아니면 재무 부담인가? 저 PBR, 저 PER 매력이 실제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깊게 보겠습니다. 1. KG스틸은 어떤 회사인가? KG스틸은 과거 동부제철에서 출발한 KG그룹 철강회사입니다. 자동차, 가전,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 소재를 생산합니다. 핵심은 컬러 강판입니다. 컬러 강판은 단순 철판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철강은 가격 경쟁 산업이지만 컬러 강판은 고객 승인 기반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격 경쟁 고객 기반 매출. KG스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범용 철강 고부가 철강. 이게 핵심입니다. 2. 1분기 실적 해석. 2026년 1분기 매출 7,231억, 영업이익 218억, 순이익 426억,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됐습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바닥은 지난 것 같지만 아직 회복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3% 수준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분기입니다. 이익률이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컬러 강판 전략 KG스틸의 진짜 승부처. 이제 KG스틸이 왜 컬러 강판을 강조하는지 보겠습니다. KG스틸은 1분기에 컬러 강판 품목의 디자인 패턴을 다양화하면서 신규 수요 창출과 판매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시장에서는 루버 강판용 2종, 판넬용 4종, 매지선용 1종 등 총 7종 패턴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루버용 우드 패턴 3종을 새로 개발해 신규 거래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수출에서는 CIS 지역 고객사 2곳에 5개 신규 패턴 승인을 받았고 중남미 지역에는 스톤치 패턴 2종을 개발해 공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컬러 강판은 단순히 철판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패턴, 색상, 표면 처리, 내구성, 고객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외장재나 가전용 컬러 강판은 한 번 고객사 승인을 받으면 반복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KG스틸이 신규 패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새로운 고객사와의 거래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철강업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이것입니다.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가격 경쟁을 한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싸운다. 마진이 줄어든다. 재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고부가 제품은 구조가 다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맞춘다. 승인을 받는다. 품질과 납기를 맞춘다. 반복 주문을 만든다. 마진을 방어한다. KG스틸이 지금 가려는 방향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 전략은 KG스틸의 중장기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컬러 강판이 좋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패턴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대량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객사 테스트, 공급 계약, 생산 안정화, 수출 물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 이슈는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는 마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체질 개선 재료로 보는 게 맞습니다. 4. 인천 공장 COATR 설비 투자 작은 투자지만 의미는 있다. KG스틸은 1분기 중 약 32억 원을 투입해 인천 공장 아연도금 라인 COATR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이 설비 투자의 핵심은 생산 유연성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컬러 소재 중심으로 생산 제약이 있었지만 설비 개선 이후에는 아연도금 강판, 즉 GI 제품 생산까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이 투자로 연간 약 18억 원 규모의 손익 개선 효과와 약 1.8년의 투자 회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금 32억 원은 KG 스틸 전체 규모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업은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설비, 인력, 전기료, 유지 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때 특정 제품만 만들 수 있는 라인은 시장 상황이 바뀌면 가동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라인에서 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면 수요가 있는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설비 투자는 단순 증설이 아닙니다. 수익성 낮은 제품에서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물론 연간 18억 원 손익 개선 효과가 KG 스틸 전체 실적을 뒤집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좋습니다. KG 스틸이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무리하게 공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자회사 흡수합병 단기 재료보다는 구조 정리. 다음은 공시 이슈입니다. KG 스틸은 KG 스틸 S&D와 KG 스틸 S&I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공시에 따르면 KG 스틸이 존속회사로 남고 KG 스틸 S&D와 KG 스틸 S&I는 소멸회사로 흡수됩니다. 합병 목적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또한 합병 기일은 2026년 6월 1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병은 100% 자회사 정리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대형 M&A다, 엄청난 주가 재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강업처럼 마진이 얇은 산업에서는 조직 구조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자회사가 따로 있으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회계, 인사, 내부 거래, 계약, 관리 프로세스가 복잡해집니다. 흡수합병을 하면 이런 구조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KG 스틸처럼 본업 마진이 눌리는 상황에서는 작은 비용 절감, 의사결정 속도 개선, 내부 운영 효율화도 중요합니다. 즉, 이 합병은 단기 폭발 재료라기보다는 KG 스틸 내부 체질 개선 작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주려면 합병 이후 실제로 판관비 절감, 비용 구조 개선, 수익성 개선이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6. 가장 큰 이슈 K카 인수. 이제 KG 스틸의 가장 큰 이슈를 보겠습니다. 바로 K카 인수입니다. KG 스틸은 2026년 4월 1일 K카 지분 72.19%를 5,500억 원에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인수 목적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수 규모가 조정됐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KG 스틸의 K카 인수 금액은 기존 5,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었고 취득 지분율도 72.19%에서 52.5%로 낮아졌습니다. 변경된 양수 금액 4,000억 원은 KG 스틸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총자산 대비 12.90%, 자기자본 대비 19.46%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양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장이 놀란 이유는 5,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KG 스틸은 철강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고차 플랫폼 K카를 인수한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KG 모빌리티와 K카가 연결되면 자동차 제조와 중고차 유통이 이어질 수 있겠다. KG그룹이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KG 스틸이 단순 철강주에서 그룹 재편 핵심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우려입니다. 철강 본업도 아직 약한데 왜 중고차 플랫폼을 사나? 인수 자금 부담은 누가 지나? KG 스틸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 배당이나 주주 환원보다 M&A가 우선인가? 이런 걱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는 KG 스틸의 본업 현금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K카 인수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25년 KG 스틸 영업이익은 1,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했고 영업현금 흐름도 1,840억 원으로 26.2%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바로 K카 인수의 핵심입니다. 성장 동력인가, 재무 부담인가? K카는 국내 중고차 플랫폼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중고차 판매, 직영 인증 중고차, 차량 매입 판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KG그룹 입장에서는 KG 모빌리티와 K카를 연결해 자동차 제조부터 중고차 유통까지 확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KG 이니시스 같은 결제금융 인프라, KG ICT 계열 시스템까지 붙으면 그룹 차원의 자동차 플랫폼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G 스틸입니다. KG 스틸은 철강 회사입니다. KG 스틸이 K카를 인수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강 본업과 직접적인 시너지가 크냐는 질문도 생깁니다. 물론 간접 시너지는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만들고 K카가 중고차를 유통하고 KG 스틸이 자동차 강판 등 소재를 공급하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너지가 KG 스틸 실적에 바로 반영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K카 인수는 지금 KG 스틸 주가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KG 스틸은 단순 철강주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지주 성격을 일부 갖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철강 본업이 약한 상황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M&O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인수 구조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둘째, K카 인수 자금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셋째, 인수 이후 K카 실적이 KG 스틸 연결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과 우려가 계속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7. KG 스틸의 밸류에이션 싸 보이는 건 맞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KG 스틸은 전통적으로 저평가 철강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 기준으로 KG 스틸은 PER 약 5배 수준, PBR 약 0.3배대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2026년 5월 1일 기준 일부 투자 분석 데이터에서는 주가 7,030원, 시가총액 7,030억 원, PER 5.26배, PBR 0.33배 수준으로 표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싸 보입니다. PBR 0.3배대라는 것은 시장이 KG 스틸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굉장히 낮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PBR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회사를 낮은 PBR로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강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수익성이 흔들립니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스프레드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 경기, 자동차 경기, 글로벌 수요에 민감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원래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업황이 돌아서거나 회사가 체질 개선을 증명하면 저 PBR 매력이 빠르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KG 스틸의 투자 매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KG 스틸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컬러 강판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고 K카 인수가 부담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 해석된다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KG 스틸은 싼 종목이지만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실적 개선과 재무 부담 완화가 확인될 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8. KG 스틸의 상승 포인트. 이제 KG 스틸의 상승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포인트는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입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로는 부진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철강주는 실적이 최악일 때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봅니다. 만약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면 시장은 KG 스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포인트는 컬러 강판 고부가 전략입니다. KG 스틸이 내수와 수출에서 신규 패턴 승인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루버 강판, 판내용, 매지선용, 우드 패턴, 스톤칠 패턴 등은 단순 철강제보다 차별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고객 승인 기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마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포인트는 설비 효율화입니다. 32억 원 규모 COATR 설비 투자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간 18억 원 손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철강 시황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대규모 증설보다 기존 설비 효율화가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포인트는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구조 단순화입니다. KG 스틸 S&D와 KG 스틸 S&I 흡수합병은 경영 효율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기 주가 재료로는 약할 수 있지만 내부 비용 구조 개선과 조직 단순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상승 포인트는 K카 인수에 따른 성장 스토리입니다.
K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KG 모빌리티와 연결된 모빌리티 밸류체인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KG 스틸은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그룹 내 전략적 투자 회사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승 포인트는 저PBR적 PER 매력입니다. KG 스틸은 자산가치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저PBR주 관심, 배당 매력까지 겹치면 시장에 관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9. KG 스틸의 리스크. 하지만 KG 스틸은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본업 수익성 둔화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무리 전분기 대비 좋아졌다고 해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본업 체력이 아직 약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철강 업황 부진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 생산 판매량 감소가 이미 1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철강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면 KG 스틸의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K카 인수 부담입니다. 인수 금액이 5,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큰 규모입니다. 변경된 4,000억 원도 KG 스틸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9.46%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사업 정체성 혼란입니다. 투자자들은 KG 스틸을 철강주로 봐야 할지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주로 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숫자를 요구합니다. K카 인수가 실제로 KG 스틸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재무 부담보다 성장 효과가 크냐? 주주 환원은 유지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오히려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저평가 함정입니다. PER 5배, PBR 0.3배 되는 싸 보입니다. 하지만 철강주는 원래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 회복, 업황 개선, 주주 환원 강화, 재무 부담 완화 같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10. 주가 관점에서 봐야 할 체크 포인트. 그럼 KG 스틸을 앞으로 볼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가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고 해도 시장이 진짜로 인정하려면 2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조금 줄어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체질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유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으면 본업 회복은 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컬러 강판 판매 확대 여부입니다. 신규 패턴 승인 소식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수와 수출에서 컬러 강판 물량이 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K카 인수 최종 조건입니다. 최종 지분율, 최종 인수 금액, 자금 조달 방식, 연결 실적 반영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채와 현금 흐름입니다. M&A 이후에는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표를 더 봐야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차입금이 늘어나는지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KG 스틸은 배당 매력도 시장에서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K카 인수 이후 재무 부담이 커지면 배당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환원 기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투자자 심리 해석. 여기서 투자자 심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G 스틸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아직 강한 턴어라운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만약 시장이 1분기가 바닥이었다. 2분기부터 철강 마진이 개선된다. K카 인수 규모가 줄어 부담이 완화됐다. KG그룹 모빌리티 재편의 핵심이 KG 스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가에는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철강 본업이 약하다. K카 인수는 KG 스틸 주주에게 부담이다. 저PBR은 이유가 있다. 실적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즉 KG 스틸은 지금 기대와 의심이 함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뉴스 하나, 공시 하나, 실적 하나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재료와 수급을 봐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는 실적과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12. 최종 결론. 결론적으로 KG 스틸은 지금 단순한 철강주가 아닙니다. 본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로는 좋아졌지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컬러 강판, 패턴 다변화, 신규 고객 확보, COATR 설비 투자, 자회사 흡수 합병을 통해 본업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카 인수라는 큰 변수가 붙었습니다. 이 인수는 KG 스틸을 단순 철강 회사에서 모빌리티 밸류체인 관련 회사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무 부담이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KG 스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G 스틸은 저평가 철강주에서 그룹 모빌리티 재편주로 변신을 시도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진짜 재평가는 2분기 이후 영업이익률 회복과 K카 인수 효과가 숫자로 확인될 때 가능하다. 지금 자리에서 KG 스틸을 볼 때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저 PBR입니다. 저 PER입니다.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컬러 강판 고부가 전략이 있습니다. 설비 효율화가 있습니다. K카 인수에 따른 성장 스토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철강 업황이 아직 약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K카 인수 자금 부담이 있습니다. 저평가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KG 스틸은 단기적으로는 K카 인수 관련 뉴스와 수급, 중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과 영업이익률, 장기적으로는 컬러 강판 고부가와 모빌리티 밸류체인 시너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KG 스틸은 싼 종목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싸다는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비싸게 평가할 이유가 생기느냐입니다. 이상으로 KG 스틸 심층 분석이었습니다.